안녕하세요. 임미랑의 교육분쟁 상담소의 임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채널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뜻하는 바가 생겨서 직업을 바꾸어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로서는 교육, 학교, 소년 관련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경기도 보건교사협회, 경기도 국공립 유치원교사연합회 등의 교원단체 고문 변호사로서 학교와 선생님들께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장, 그리고 모 사립학교 이사 등으로 각종 학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 분쟁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전문이 돼? 사건 수가 충분히 있어? 라고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지금 교육 분쟁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고 법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법조인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따로 있었어요. 부동산, 이혼,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는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들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어떤 이슈가 법률적 쟁점이 있어도 그 법률적 쟁점이 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발걸음마다 다 법률적 이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방과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이 법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아이한테 맞고 왔다. 학교 폭력이죠. 우리 아이가 수업 중에 선생님의 수업 행위를 방해했다. 교권 침해입니다. 우리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또 그 밖에도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 성폭력 범죄 이런 범죄들도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하는 범죄 행위, 소년 재판이겠죠.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고 들어보지조차 못한 행정쟁송의 영역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률, 법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 상담을 했거나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사안을 받아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나 질문에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한번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누구나 쉽게 좀 흥미가 가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바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인 A군과 B군이 있는데 서로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어요. 가방을 숨긴다거나 실내화 가방으로 서로 등짝을 때린다거나 이런 흔한 초등학생 남자아이들끼리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그냥 A랑 B는 함께 어울렸고 B가 A 집에 놀러가서 같이 베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찍 집에 오신 A의 아버님께서 B가 A의 등짝을 베개로 때리는 장면을 딱 본 거죠. 아버님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때리느냐, 너는 학교폭력 가해자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된 겁니다. 어떠세요? B군이 A군에 대해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한 것일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 쟁점은 이제 A랑 B가 서로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평소 장난치던 사이에 연장선상인 행위까지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일 것입니다. 하나씩 검토를 해볼게요. 먼저 학교폭력 예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경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등등등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는 일체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형법상 죄가 될 만한 행위
행위뿐만이 아니라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발생을 시킨다면 그걸 학교폭력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학교폭력 예방법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내외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맞고요. 그 다음은 이제 B의 행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B가 A를 때린 건 맞아요. 폭행이죠. 이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사실 A랑 B는 쌍방폭행입니다. 서로 때렸으니까. 그렇다면 쌍방폭행이니까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학교폭력을 좀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하게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전에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시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을 거예요. 학교 단위에서 학폭위를 했을 때는 비교적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계적으로 뭐 때렸으니까 학교폭력이지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법원을 거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도 법원에서 취소가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분들도 전문성이 굉장히 상승된 편이고요. 지금 같은 사례는 현재 학폭위 체제 하에서는 학폭이 아니라고 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 본 사안이 접수된다면 저는 무조건 학폭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례들이 학교폭력으로 포섭될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분쟁들을 다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기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Q&A 영상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응답을 해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